현금 영수증을 미리 끊는다던가, 당신도 당신 월급 깎이면 기분 좋냐, 아니면 복비는 복 받으라고 내는 건데 깎지 말아달라는 등 그런 멘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분해부동산입니다. 더운 무더위가 조금은 꺾인 듯 합니다. 그러면서 문의도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제 곧 계약서를 많이 쓰게 될 텐데요. 계약서를 많이 쓰는 기쁨은 잠시, 중개보수를 받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깎는 거죠? 저만 그래요? 다른 중개사분들은 10원 한 장 안 깎고 잘 받으시던데 이거 어떻게 받는 거죠? 일단 중개보수 요율을 살펴보면 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로 나누어집니다. 주택은 오피스텔이나 주택 외보다 거래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요율이 많이 내려가 있긴 하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집값 많이 올랐다고 요율 조정도 있었죠. 요율이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마저도 아까워서 깎으시려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사를 반사기꾼이나 하는 거 없이 중간에서 돈 가져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내 집 가지고 일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는 식이죠. 반값 중개니 임차인에게는 중개보수를 안 받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실제로 중개보수를 깎아주는 행위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개보수 안 받는다고 내걸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요율이 정해져 있긴 하나 요율 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깎는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깎을 수 있으면 최대한 깎는 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잖아요. 막상 돈을 쓸 때 돈은 항상 내가 지불한 거 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아. 그리고 내 매물을 거래해주려고 많이 노력한 중개사한테 더 주는 게 당연하지 하시는 분들 어딘가 계시죠? 하지만 우리도 물건을 살 때 최저가 순으로 검색하고 세일하는 거 구매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아닌데? 난 쓸 때 쓰는 사람인데?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언제예요? 돈을 지불할 만큼 교환할 가치가 있는 거에 쓰지 않나요? 결국 우리는 가치를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살 수는 없지만 시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시계를 살 수는 있고 건강을 살 수는 없지만 건강해지는 느낌의 영양제나 헬스장을 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지불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보고 지불을 합니다.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지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 내가 스스로 찾아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고 옆에서 비싸다고 해도 귀 닫고 지불하고 구매하죠. 중개보수도 이렇게 알아서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이게 창업의 당연한 모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오픈하고 앉아있으면 문의 전화 한 통, 워킹 손님 한 분 한 분 너무 귀해서 무조건 고객 입장에서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개는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왜 서비스직으로 인식이 됐을까요? 중개업이 서비스직이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중개업은 전문직입니다. 중개업이 서비스직이 되는 건 내가 중개 자체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서비스직이 되는 겁니다.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되 고객은 왕이 아닌 파트너라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중개업도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긴 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고객에게 줘야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이고 안전한 중개이지 집 보여달라고 하면 집 보여주고 고객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고객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을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을 왕처럼 대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신하는 아니잖아요? 내 행동이 신하처럼 되는 순간 상대방도 나를 신하처럼 여깁니다. 어쨌든 처음에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계약서에 보면 중개사는 갑도 을도 아닙니다. 정말 중개 입장이에요. 그렇기에 고객을 수평적인 관계로 봐야지 수직적인 상하 관계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 난 계약을 해야 되니까. 나는 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영업을 해야 하고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잘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끌려가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을도 아닌 병이 되어 있는 거죠. 중개업이 서비스직이 맞긴 하나 가격 흥정하는 최저가 경쟁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고객 확보를 위해서 가격을 깎고 최저가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개가 박리담회가 아니잖아요. 싸게 물건을 떼와서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판매 해봐서 알아요. 중개하고 판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최저가로 가격 경쟁을 하는 순간 초점은 가격, 재고, 숫자에 초점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개는 판매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부심은 스스로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 스스로를 믿는다는 건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중개보수 금액을 떠나서 중개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중개를 하는 나에 대한 믿음도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바심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월세 내는 날은 다가오고 계약을 할 것처럼 그러면서 안 하고 이거 한 건이면 월세는 확보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개를 한두 달, 1년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매달 수입이 다르고 온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숫자를 보게 됩니다. 이번 달 몇 건 했지? 잔금은 몇 개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아, 내가 중개가 아닌 숫자를 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예전에 썼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빈칸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됩니다. 부동산 계약도 최소 2년인데 2년 내에 조바심을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2년 금방 갑니다. 정말 2달같이 지나가 버려요.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쩌면 결과는 정해져 있을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결과가 다 있잖아요. 그 바람들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바람이 돼서 사라질지는 오늘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중개 수수료를 깎지 않고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많은 공유가 되고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미리 끊는다던가 당신도 당신 월급 깎이면 기분 좋냐? 아니면 복비는 복 받으라고 내는 건데 깎지 말아달라는 등 그런 멘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쓰시든 내가 했던 중개에 대한 믿음, 내가 얼마나 전문직으로 중개에 임했는지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공동중개 가면 매물지 보지도 않고 계약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건수만 올리려는 계약을 남들은 모를까요? 아니요, 나도 아는데 계약서에 있는 값과 을은 더 잘 압니다. 최소한 이렇게는 중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손님이 없다는 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기회이고요. 계약이 안 난다는 건 매물, 광고 한 번씩 더 신경 써서 계약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이 닫히면 창문이 열리듯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찾고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부놀부 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잉.